하루에 4번의 펜 눌림, 1mm를 채운 5개의 선. 필연으로 보일 선들이 모여서 내 분위기에 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는 선들이 모여 가장 위대한 혼을 완성합니다. 펜 하나로 동서고금의 문화재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는 펜화가 김영택.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선의 기적을 지금 만나봅니다. 새 계절을 알리는 봄비가 대지를 깨우던 어느 날, 김영택 화백을 찾았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저 집사람이. 예.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아, 그래? 고마워요. 지난 20여 년간 오직 펜 하나로 우리의 문화유산 250여 점의 생명을 불어넣은 김영택 펜화가. 전통 펜화의 변혁을 이끈 작가는 회화적 구성으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세계는 집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자리한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디자인 역시 작가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은 그렇죠. 이런 사람 없지. 그죠? 근데 화가는 어떻게 말하자면, 또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기 작품 세계 속에서 살고, 그게 이제 화가로서의 그 중요한 일인데, 이런 걸 쭉 걸어놓으면 해서 이제 내가 내 지난 역사를 쭉 돌려보게 되죠. 작가를 따라 들어간 거실에는 진한 역사의 향기가 현대적 인테리어 속에 배어납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골동품이 생생히 과거의 순간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김영택 작가의 뚝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만 둘러봐도 많아요, 뭐가. 많죠. 예, 네. 그래요. 예. 뭐 갤러리 걷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내가 이제 수집한 거를 뭐 집에다 좀 많이 옮겨놨죠. 사무실 안에 다 숨겨놓고 안 샀다고 그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도 저는 장을 뒤져보고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다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제가 깍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본인이. 그걸 만족을 해야죠. 합의를 봤군요. 그런 거죠. 아내에게도 비밀로 하며 하나 둘씩 모은 골동품들은 어느덧 부부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수집품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100여 개가 넘는 카메라입니다. 제일 여기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메라인데, 캐논 제일 처음에 나온 형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차츰 내려가면서 이제 발전하는 단계를 쭉 보여주죠. 지금 뭐 시중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캐논의 구형도 많은데, 펜화를 그릴 때 현장에서 그리지 않으면 입체가 안 된다든가 부분 디테일을 못 본다든가, 그러니까 철저히 현장에서 그렸는데, 한 10년쯤 돼서 깨달은 게, 사진을 찍 때 부분 또는 좌측 우측 다 해서 사진을 좀 더 많이 찍어 놓으면 그릴 때 그 입체를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가 처음부터 펜과 카메라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인증서가 이제 세계 54대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 디자인 앰베서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증서예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CI 작업들이에요. 내가 디자인 앰베서더가 됐던 이유는 이렇게 한국적인 디자인,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1994년 비엔날레에 초청돼 파리를 방문한 김영택 작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느 강가에 이제 기념품점에 보니까 펜화로 된 복제된 뭐 달력이라든가 엽서라든가 액자 그런 게 많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우리 한국의 건축 문화재를 펜화에 담으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그런 그림 표현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문화 보급을 해주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펜화로 전환을 했죠.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기록 펜화에 숨겨진 예술성을 발견한 김영택 작가. 과감히 디자인 회사를 정리하고 전 세계 문화유산을 답사했습니다. 오직 흑백만으로 건축물을 담은 그의 펜화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 반대편에 가면 다 뜯은 자리가 많죠. 근데 이쪽은 온전하게 보이는 장소인데 그래도 보면 이제 여기 이 속재를 뜯어가기 위해서 정으로 많이 쫙놓고 훼손이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어느 만큼 살렸어요. 여기도 이제 요 밑에 그 계단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계단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과거의 도면을 찾아가지고 이제 요걸 살려놨죠. 가는 선 안에 견고히 채워나간 작가의 정성과 예술혼은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리기 충분했습니다. 책도 많이 사고 자료 수집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느 만큼 앞에 이제 지저분한 걸 뺀다든가 하면서 더 이 정수를 살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지고 이 도움은 어떤 형식이고 이 건물은 어떤 형식이다라는 공부를 하고 그려야 건물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불국사의 정문이에요. 이게 이 메인인데 여기서 찍은 사진이 없는 건 이 앞에 소나무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쉬워서 이 앞에 있는 소나무를 다 빼버리고 이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 불국사의 요 앞에 대석단 정면 모양을 처음으로 보시는 걸 거야. 이런 거는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어. 그러니까 펜화의 장점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만들어서 놓는 게 펜화의 장점이에요. 언뜻 사진과 그림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가까이 살펴보자 틈새 없이 메운 선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하나의 그림 언어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작가만의 독창적인 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 망막의 중심 부분만 고해상도의 센서가 있고 주변에는 아주 저해상의 센서가 있어서 가운데만 명확하게 보이고 주변은 윤곽만 보여요. 이 뒷산이 확대되면서 이 바위 연봉들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달마산 미왕사를 현장에서 봤을 때의 감흥이 이 그림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서양 펜화하고 달리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이제 그 김영택 화법이라는 도법도 있지만 그림상으로 잘 안 나타나는데 그 건축물의 중요 요소가 될 때는 우리 관념화법처럼 만들어 넣어요. 그걸 살려서 보이게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릭인데 살려 넣음으로 해서 그 건물이 말하자면 포인트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사람의 시각에 특성을 맞춘 화법은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는 이 작업실에서 현장에서 본 감흥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산하의 기운이 흘러넘치는 금강산 보더감 작품 역시 김영택 화법으로 완성,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1920년대쯤의 사진을 보고 복원을 한 거예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게 내가 금강산 취재를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온 건데 실제는 여기에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바위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찍은 예전 사진을 가지고 이 바위는 다 복원을 해서 그렸고 나는 이제 펜화를 이렇게 먹물을 10개 풀어서 그리는 방법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리얼 브렉으로만 그리니까 잘못 그려놓으면 이 뒷산과 앞에 건물이 붙어버려요. 거리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그게 성공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뒷산과 앞에 건물이 좀 거리가 차이가 생겼죠. 작가의 세밀한 조형미는 지붕선의 미감과 우직한 바위의 틈새에서도 빛이 납니다. 50만 개의 선, 그 펜선 하나하나에 깃든 혼신의 예술성이 화폭 위에 새겨집니다. 펜이 가니까 선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걸 우연이냐 필연이냐 보는데 내가 가는 선이 내 마음대로 안 가다 좀 삐뚤어지더라도 그건 필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필연으로 모인 선들이 모여서 내 분위기에 내 작품이 되는 거죠. 작업실은 그 필연의 결과들이 예술로 승화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공간은 주로 작업하는 작업대고 이제 작업 공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다실. 우리 손님들 오면 차도 마시고 내가 이제 쉬면서 또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이에요. 아담한 다실에는 정갈한 다기가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데요. 차
차 한 잔에는 작가의 삶이 녹아 있고 현판에는 인생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다래언이라는 뜻인데 차 다자에 이제 올레자에 집 헌자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 차를 마시러 오는 차를 마시러 오는 내가 그 전에 성격이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대인 관계가 좀 까탈스럽고 안 좋았었는데 어느 때부터 나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차를 대접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즐겁게 생각하자 그래서 요걸 만들어 달았어요. 다래언 글씨도 좋잖아요. 그죠? 뜻도 좋고. 화가에게 붓이 손이라면 펜화가에게는 펜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선의 굵기와 명암을 오직 펜 하나로 완성하기에 각기 다른 역할의 펜이 제자리를 지킵니다. 펜화도 갖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무슨 그러니까 연필로 기본으로 초를 잡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잉크를 쓸 때 잉크 쓰는 도구들도 갖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왼쪽에 요 라인은 제일 앞에 거 제일 가늘고 조금씩 굵어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오른쪽 라인은 점점점 굵어져서 이거는 끝에 가면 이건 거의 그 펜선의 굵기가 1mm가 넘는데 요런 세트. 요것도 지금 내가 개발한 거예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그 우리 먹물을 쓰면 잉크가 여기 펜촉 안에서 굳어요. 근데 두껍게 굳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닦아내기 위한 이제 그건데 아주 굉장히 강한 나무로 여성들 머리 뒷꽂인데 요걸 깎아서 작가의 손때가 묻은 펜에는 처음 펜을 들었던 소년의 꿈이 켜켜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펜촉은 우리가 1950년대 쓰던 펜촉이에요. 50년대, 60년대 쓰던 펜촉인데, 근데 이제 이거 스푼펜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걸로 글들 쓰고 학생도 중학교 들어가면 이걸로 공부했었어요. 그죠? 이걸로 공부했었는데 펜맨십이라고 해서 이거 영어 글씨를 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려서 추억이 담긴 그런 필통. 내가 그 펜화를 하면서 필통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쁜 필통에 대해서 이제 좀 탐이 났고 그렇게 해서 필통을 모으다 보니까 필통도 좀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술관을 만들면 펜화 작품 말고도 그 필통이 많은 어떤 좀 볼거리가 있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최근 그가 매진하고 있는 작품은 황룡사 9층 목탑. 이 그림이 굉장히 나한테는 이제 중요하지만 힘든 게 석가래 부연들이 1mm 폭이 1mm가 안 돼. 세밀한 걸 그리기 위해서는 그 펜촉을 샌드페퍼에다 갈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늘은 펜촉이 0.1mm인데 그걸 샌드페퍼에다 갈면 0.05mm가 돼요. 그건 아주 굉장히 펜촉으로는 가늘은 건데 그걸 가지고 1mm 안에 선을 5개를 쳐요. 내가 선을. 사라진 문화재를 원래 모습으로 재현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것. 가느다란 호흡마저 통제하며 1300여 년 전 장인들의 예술 정신을 펜촉 끝에서 되살립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거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다 선이 휘어진다고 쳐도 그 선들이 이 그림의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사소한 것도 뭐에 대한 인연 또는 뭐에 대한 결과로 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정적의 기운이 농축된 그의 작품은 느림의 가치와 완성의 의미를 일깨웁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록하는 펜화가 김영택. 내 그림에 담긴 어떤 그 한국 건축의 그 장인들의 정신이 그 안에 녹아 있다. 한국 건축물에 녹아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또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한 대로 이제 늦게까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우리 문화유산들을 세계 문화유산들을 이제 펜화에 담고 싶죠. 펜은 강하다는 의미를 한 폭의 그림으로 구현하는 김영택 작가. 부드러운 펜 안에 담긴 날카로운 해안이 또 어떤 역사를 읊을지 기대가 됩니다.